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오전에 영상 올린 부분에 대한 일종의 보충 설명이긴 한데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제가 한번 풀이를 해보고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금융투자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본시장을 어떻게 하면 더 선진화된 시장을 만드느냐, 또 금융투자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 더 국제 경쟁력을 높여나가느냐, 네. 또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투자 회사라는 것은 고객에 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제를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업계 의견도 수렴하고 또 전문 연구기관과 연구도 같이 하면서 여러 제도 개선 사항을 금융당국이라든가 정책당국 또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에 전달도 하고 협의도 하고 실행해 나가는 그러한 기능이 가장 핵심 기능입니다. 일종의 자본시장의 싱크탱크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협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업종 산업의 어떤 이익 단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자율 규제 기관으로서의 기능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다른 협회와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자율 규제 협회가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금융투자회사는 결국 고객의 돈을 네네. 다뤄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보호라든가 또 금융투자 회사가 파산을 할 경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 회사의 재무적 건강성, 건전성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즉 일반 그냥 영리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닌 어떤 그 시장의 유동성 그리고 시장의 안정성 그런 부분을 좀 꾀하는 역할도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정부와 어떤 그런 타협도 한다. 그런 것들이 다 일체 다 보고도 되고 한다. 그런 내용이죠, 결국에는요. 제가 아마 꽤 오래됐을 겁니다. 영상에서 자, 외국인의 선물 추정 단가가 이렇다. 외국인의 선물 추정 단가가 이렇다 하고 그 당시에 한 2조 넘게 선물 계약을 했는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매도 계약을 했는데 얘네들의 추정 단가가 이 정도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외국인은요. 그러니까 외국인을 떠나서 자, 6월 13일부터 보면 자, 이때부터 이제 6월물이 시작이 됐죠. 자, 388포인트부터 시작을 해서 자, 425포인트 그 사이에 수많은 거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외국인 금투 보험 등등 해서 이런 기관들이 누적으로 따져봤을 때 추정 단가가 얼마인지를 보면요. 419포인트입니다. 419포인트. 그러면 자, 선물과 현물의 차이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피 200 시장이나 별 차이는 없죠? 자, 선물의 추정 단가가 대략 419포인트. 자, 이 정도 되죠? 지금. 그렇죠? 지금 420포인트 정도 되니까요. 네. 그러면 불과 이 캔들이 생기기 전에 선물 지수는 얼마였느냐? 437포인트였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계속 반대 방향으로 선물을 매수하고 매도를 했습니다. 거의 매일 그렇습니다. 매일. 네, 이게 지금 파란 게 금융투자고 이 연두색이 외국인입니다. 그냥 일자별로 보더라도요. 거의 같은 방향으로 선물을
같이 사는 경우가 거의 드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금융투자의 역할이 이런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선물을 계속 매도 계약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금융투자는 역할을 했을 것이고, 과연 금융투자가 어떤 선물의 짓으로 얘네들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런 역할을 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금융투자의 어떤 공적인 역할,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 그리고 어떤 그 시장의 어떤 교란을 막기 위한 역할, 그런 부분으로 따져봤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계속 선물 매도를 계속 한다, 뭐 3조든 4조든 한다, 그러면 아마도 누군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움직여야 될 상황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투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사고 금융투자가 파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다 라고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는 지금 보시면 아까 선물의 전체적인 투자하는 이 기관들의 추정 단가가 419포인트 정도 되니까요. 이 부분을 만약에 주가가 계속 상승을 한다. 그럼 당연히 선물도 계속 물론 매수를 하겠죠. 그런데 이미 선물 지수가 6월물 자체가 현물보다는 굉장히 낮은 포인트로 매수가 되어 왔고, 그리고 주가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9월에는 누군가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엄청난 이익을 보겠죠. 그게 대부분 보면 개인과 외국인 사이의 어떤 교란이겠죠. 결국에는.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금융투자가 이제 그러니까 선물과 현물의 어떤 그런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현물이 너무나 많이 올랐고, 그리고 때마침 이런 부분도 있으니 매일매일의 차익 순매수를 하는 것처럼 이 역할을 서서히 한 것이 아니라 시장도 그렇고, 그리고 예측되는 어떤 불안한 관세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세제 개편, 그런 부분 때문에 일종의 정책 또는 어떤 판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매물을 한 번에 쏟아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금융투자가 바뀌었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됐죠. 지금 이 키움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아까만 해도 한 6천억인가 5천억인가 그랬는데 지금 7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1조 1천억이 아니고, 기관계가 1조 1천억이 아니고 1조 6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다 따져보고, 얘네들이 이제 수익 실현도 할 겸 선물과 현물의 어떤 그런 방향성도 좀 맞추기도 하고, 그리고 때마침 정부의 세제 개편안도 발표가 됐고, 그리고 그 관세 협상도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뭐 소고기나 쌀 개방도 아직 완전하게 막은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이 목표를 어느 정도 좀 설정을 하고 이렇게 한 번에 시장에 그 현물을 매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좀 단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이 부분은 좀 큰 의미, 넓은 의미에서 얘네들이 행동한 모습을 제가 해석하는 것이죠. 네, 그렇죠. 네.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뭐 세제 개편 이런 거
그게 한 가지만 있었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위해서 6시 원래 20분에 키움이 이제 점검을 마치고 이제 키움을 볼 수가 있었는데 때마침 좀 일찍 점검을 마쳤네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저는 뭐 대학 교수도 아니고 그리고 뭐 증권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런 내용들이 근거가 없지는 않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뇌피셜이긴 해도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자, 얘네들이 그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420포인트까지 선물 지수를 하락을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도 그만큼 같이 동반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좀 밸런스가 좀 맞아졌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월요일이 걱정이긴 한데요. 미국장이 엄청난 하락이 있어서 살짝 국내 주식시장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 누굽니까? 그 17년 주식을 한 그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까 잠깐 영상을 들어보니까 그분도 그 단순하게 얘기를 풀어가더라고요. 그 주가가 너무 올랐었다. 네, 주가가 너무 올랐었기 때문에 이건 빠지는 것이다. 첫 그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 뒤에 내용은 솔직히 저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뭐 고용지수가 어떻고 1920년 30년대 얘기하면 복잡합니다. 네, 저는 그런 전문가까지는 되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그만큼 주식시장이 거침없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시장의 교란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이런 과정도 사실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특히나 외국인보다 금융투자가 그 다음에 기관들이 이만큼 매도를 한 부분, 외국인과 같이 매도를 한 부분. 어쩌면이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선물 단가가 2조 이상 투자를 해놓고 선물 단가가 내려가야지만 포인트가 내려가야지만 쟤네들은 당연히 이익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계속 현물을 팔고 팔 것이다.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금융투자의 역할까지 같이 움직이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월요일까지만 보십시오. 월요일까지만 보시고 이제 그 이후부터는 저는 그래도 종합주가 지수가 많이 또 하락을 했기 때문에 또 얘네들의 역할이 또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입장에서도 그만큼 선물 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상방향으로 가든 여기서 또 하방향으로 가든 본인들이 이제 판단하겠죠. 본인들이 누적 평균가의 선물 지수가 이미 맞춰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여기서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누적 평균 단가보다 더 위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이제 얘네들은 지금 마이너스 2조니까요. 2조니까 애매하긴 한데 이 부분이 계산상 더 떨어져야지 이익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계속 더 하락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결국에는 419포인트까지 거의 내려왔으니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성을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정리하고 본전하고 다시 들어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더 하락시켜서 이대로 이익을 취하느냐 뭐 그런 부분은 그네들의 판단이겠죠. 네. 앞으로 이제 금융투자의 역할 이제 연기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장은 약간 좀 매서운 칼바람이 불 수도 있다. 미장의 폭락으로 인해서요. 그 부분은 꼭
알고 계십시오. 네, 여기까지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